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김현재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회계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현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맞벌이 부부들 우리 연말정산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이번에도 청년 직장인들 계속 지금 연말정산 이슈를 끌어가고 있는데 청년 직장인들이 알아두면 좋은 절세 팁 준비하셨죠? 예, 맞습니다. 네, 자 먼저 웹툰으로 한번 보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와, 알뜰시 집 좋다. 월급 받아서 꼬박꼬박 모으더니 전세 아파트라니 부럽다 부러워. 아유, 부럽긴. 대출 받은 게 얼만데. 그나저나 원룸 때는 월세 덕에 연말정산 쏠쏠했는데 전세 대출 받은 것도 도움이 되겠지? 전세 대출로 연말정산을 어떻게 받아? 이제 그런 건 나 같은 월세 세대한테 양보하시지. 그나저나 나 달라진 거 없어? 라식했다더니 안경 벗었네. 근데 눈이 원래 이렇게 컸나? 이번에 쌍꺼풀 수술까지 한 번에 싹 해버렸지. 라식에 쌍꺼풀까지 병원 비용이랑 연말정산에 도움도 되고 일석이조 아니겠어? 에이, 말도 안 돼. 라식이랑 성형수술한 걸로 나라가 왜 연말정산을 해줘? 아유, 흥분하기는. 자, 와서 빨리 밥이나 드셔. 네, 20, 30대 청년 직장인들 1인 가구라면 지금 웹툰에서 보신 것처럼 전세는 이제 월세를 살게 되잖아요. 예, 보통 그러면- 월세로 많이 시작을 하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월세 사는 분들 어떤 연말정산 혜택이 있나요? 우선은 청년들이 보통 월세로 시작을 많이 하는데 네. 월세 세액공제라는 것을 꼭 챙겨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들이 처음에 초년생일 때는 일단은 급여 조건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기 때문에 7천만 원까지는 총 급여액이 그때까지는 한 월세 지급액의 10%를 예. 공제해 주는 것이 있고 예.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일 때는 월세 지급액의 12%.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예. 월세 지급액은 1년 통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월세 지급액이 만약에 그 750만 원까지 됐다라고 한다면은 예. 그럼 750만 원의 10%는 75만 원, 그리고 750만 원의 12%는 95만 원. 네. 이렇게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만약에 월세 지급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 넘어갔다. 이렇게 되면은 한도에 걸려가지고 75만 원, 95만 원 여기까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월세 12%, 예, 맞습니다. 그리고 7천만 원까지는 월세 10%. 10%. 예. 그러면 지금 혼자 사는 경우에는 방금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일에 친구나 또는 형제 자매와 같이 산다? 네. 이런 때도 월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그때는 이제 직장 동료 혹은 친구가 그 월세를 했을 때 이제 계약서를 맺을 거잖아요. 임대차 계약서를 할 건데 예. 명의 주체가 친구라면은 당연히 적용이 되지 않고 만약에 형제 자매가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은 예. 그 경우는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된다면은 그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을 꼭 따져봐야 되는데 예. 요건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그 계약 주체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과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있는데 실제로 거주하는 그 실거주지랑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나 기본 공제가 되는 형제 자매들. 아, 예, 그런 맞습니다. 거네요. 그러면 지금 월세 얘기를 하셨고 만약에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똑같은 비슷한 혜택이 있나요? 전세 같은 경우는 네. 조금 복잡한데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전세 계약을 하면은 대출을 보통 끼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출을 1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치고 예.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니까 원금이랑 이자를 상환할 거잖아요. 예. 그 원금 이자를 상환하는 금액이 이것은 750만 원까지 네. 만약에 상환했으면 거기에 40%를 곱한 것 그게 300만 원이거든요. 이 예.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연 300만 원까지 300만 원까지. 소득 공제.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의 상환액의 40%. 40%인데 한도는 연 300만 원. 예, 그러니까 750만 원을 상환했으면은 40% 하면 300만 원 되니까 거기까지 되고 청약저축을 만약에 같이 넣었으면은 예. 그것도 이제
그 포함해가지고 소득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청약저축도 절세 혜택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청약저축은 절세 혜택이 적용되나요? 청약저축도 마찬가지로 한도가 있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이 있으니까 예. 청약저축을 가입을 하고 매월 납입을 하잖아요. 네. 매월 납입을 했을 때 연한도 240만 원까지 40%를 곱해주니까 네. 한 달에 20만 원 정도를 넣으면은 40%를 곱한 96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요. 청약저축의 경우에 네, 그것도 납입액의 40%까지 받나요? 예 맞습니다. 그 240만 원까지 되니까 240만 원까지? 예 그렇습니다. 아, 급여액은 7천만 원? 7천만 원, 예 그것도 이하의 이제 경우에? 이하의 경우에 두 가지 조건, 예, 그렇죠? 예, 예. 네. 요건을 항상 꼭 따지셔야 되는데 네. 저희가 여기서 제가 청약저축에서는 유의할 요건들을 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청약통장을 만약에 납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다고 치고 부양가족이 있는데 그것은 안 되고 예. 본인이 계약한 청약통장만 된다. 아, 본인 계약. 예, 네. 그걸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청약통장을 만들어가지고 납입을 해가지고 예전에 공제를 받았던 것을 네. 근데 중도 해지를 했으면은 나중에 다시 그 징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아, 추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추징 당할 수 네네네. 있다. 그게 있고 예. 만약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이걸 나중에 청약을 해가지고 당첨이 됐는데 국민주택 규모 초과된 그 주택이 당첨이 됐으면은 예. 그럼 지금까지 냈던 것에 6%를 곱해가지고 추징을 받을 수가 있으니 아, 6%를 더 이렇게 추징 당하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요건들을 잘 따져가지고 예, 예. 이 소득공제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약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분들은 네. 그 외에 규정을 좀 잘 주시를 해야 되겠군요. 저희가 아까 웹툰을 볼 때 이 쌍꺼풀 수술 얘기가 나왔는데 아 네. 그렇게 라식 수술, 네. 쌍꺼풀 수술도 연말공제한 정산을 받는 거예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라식 수술은 시력 교정 목적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예. 쌍꺼풀 수술은 미용이나 성형 목적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건강 증진을 위해서 영양제를 구입한 거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의료비를 냈는데 나중에 실비보험으로 다시 돌려받았던지 하면은 그런 게 많죠. 그때의 의료비는 적용 대상이 안 되고 음, 저희가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 같은 경우는 예. 실제로 진찰이나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낸 비용이라든지 네. 의약품을 구입했다든지 예.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사면은 50만 원까지는 인정을 해주고요. 예. 보청기를 구입했다든지 음. 산후조리 비용이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출산을 예. 하면은 그때는 200만 원 한도로 또 이제 그 의료비로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연말정산 잘 받으려면 의료비 지출 항목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의료비를 내면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네.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은 예. 일단은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 가족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해가지고 예. 혹은 이제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을 때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때 부모님의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으면은 일단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부모님 것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부모님의 경우에 부양하고 있으면 소득 네. 요건 관계없이 네. 연말정산 받을 수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은 기본공제 대상에서는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게 빠지는데 부모님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가 있으면은 네. 의료비 세액공제에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때 보통 이제 형제 자매들도 부모님을 위해 가지고 의료비를 또 같이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한 명만 가능하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와 같이 의료비 부담하더라도 네. 한 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네. 얘기군요. 그러면 의료비 지출한 비용 공제를 얼마나 받게 돼요? 예,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총 급여가 3천만 원인 그 근로자가 있다고 쳤을 때 네. 의료비 지출액은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예. 그러면 3천만 원에 3%를 곱하면 9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럼 200만 원에서 그 90만 원을 뺀 110만 원에다가 15%를 곱하면은 네. 16만 5천 원 네.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총급여 3%를 차감한 데다가 네. 15% 공제를 네. 받는다. 예,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의료비 공제도 얘기를 해봤고 전월세 공제도 했는데 우리 청년 직장인들 이거 말고도 조금 절세 팁이 있을 텐데 챙겨주신다면요? 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지막 이 팁이 가장 큰 그 금액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죠? 예.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 직장인이 예. 그 취업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세에 있어가지고 네. 연 150만 원을 한도로 세액의 90%를 공제해주는 그런 그 규정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 네. 꽤 공제율이 높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청년이 병역 근무 기간, 그러니까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만 34살까지 네. 해당이 되고요. 나이 요건이. 예. 그리고 여기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 다 나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그 전문 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이런 일종 업종들은 빼고 적용을 해준다는 점 유념을 네. 하셔가지고 예. 적용을 하시면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세액 공제비율이 90%나 되고 또 그런 연 150만 원 한도이니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 지방에 많지 않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청소년들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챙겨봐야 될 텐데 네. 그렇게 공제 받으려면 우리 청년 직장인들 중소기업에 다니는 뭐 따로 신청을 해야 돼요? 네, 따로 신청서를 회사에 내야 되는데 그게 중소기업 감면 신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회사에 제출을 해야지 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그래요? 보통 일반 직장인들은 그런 서류 안 내고도 하는데 왜 중소기업 청년인들은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죠? 예, 이게 회사가 챙겨주는 경우도 있으나 예. 뭐 안 챙겨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꼭 챙기셔가지고 받으셔야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예전에 혹시나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가지고 근무를 했는데 그리고 퇴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직장이 중소기업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네. 예전에 못 받은 그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경정 청구를 하면은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으니 예. 꼭 이 부분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니어도 전에 다녔던 거 못 받았어도 네. 다시 신청하면 해줄 수 있다. 네, 돌려받을 수 이거 있습니다. 신청 안 해도 조금 알아서 좀 그 공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저도 월급쟁이들도 그렇습니다. 다 공제를 해주는데 이것만 좀 불편하게 하면 젊은이들이 왜 네. 우리만 불편하게 하느냐 뭐 항의도 좀 할 것 같은데요. 회사가 잘 챙겨주는 데도 있을 거고 아, 네, 만약에 놓쳤다면은 이 방송을 보시고 꼭 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거에 다녔던 중소기업에서도 신청을 못 받은 분들 경정 청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자, 뭐 이 청년 직장인들 연말정산 한 푼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절세 전략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제가 끝으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무주택자인 청년이 예. 월세 지급액이 발생하거나 전세 자금에 따른 대출 때문에 원리금 상환이 발생했을 때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청약저축에 납입액이 있으면은 소득공제를 또 받을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을 꼭 챙기시고요. 예. 두 번째는 부양가족이 있다면은 기본공제 대상이 해당되지 않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 이 부분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양가족. 이 부분에서는 이제 형제자매가 공통으로 혹시 부담한 게 있으면은 한 명만 적용된다. 한 명만. 이거를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을 취업한 청년이 5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니 이 부분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들 연말정산 빠뜨리지 않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관련 지금까지 김현재 회계사였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